안녕하세요. 오늘은 카리스마 바스와니의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인데요. 하버드 금지 조치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완전히 잘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 이 내용을 좀 깊이 파볼까 합니다. 이 칼럼을 통해서요, 미국이 아시아에서 그 소프트 파워 있잖아요. 매력을 통한 영향력. 이걸 왜 또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지 그 주장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.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데요. 최근에 그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하버드 대학의 유학생 입학을 뭐 잠재적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. 이게 단순 교육 정책 이상인 거죠. 아시아 전역에 미칠 파장도 그렇고 또 싱가포르 주재 미 대사관의 소셜미디어 영상 논란 같은 것도 있었고요. 자,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. 네, 맞습니다. 이 클럼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문제인 것 같아요. 군사력이나 뭐 경제 제재, 이런 하드 파워랑은 좀 다르죠. 문화나 교육, 가치관 같은 그런 매력으로 영향을 주는 능력인데, 칼럼은 미국이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소프트 파워 경쟁에서 아시아 파트너들의 신뢰를 좀 잃고 있다,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아, 단순히 그냥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군요. 네, 그렇죠. 특히 하버드 매튼 이런 명문대의 유학생 문제는요. 그냥 학생 몇 명 덜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칼럼에서는 이걸 뭐랄까 미래의 아시아 리더들하고 관계 맺고 또 미국의 가치를 나눌 기회를 미국 스스로 걷어차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적하거든요. 아, 미래 리더들과의 관계요? 네, 실제로 그 2023-24학년도 통계만 봐도 인도에서 온 유학생이 한 33만 명, 중국이 한 28만 명, 압도적이잖아요. 근데 이 중에 상당수가 잠재적인 미래 지도자라는 거죠.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나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같은 사람들이 다 미국 유학 경험이 있다는 점을 좀 상기시키더라고요. 아, 그렇군요. 미래 인재들과의 연결고리가 좀 약해질 수 있다. 그런 걱정이네요. 그럼 경제적인 면은 좀 어떤가요? 칼럼에서 나온 얘기가 있나요? 경제 쪽 지형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을 로이 연구소 분석을 인용해서 보여주는데요. 2001년만 해도 아시아 국가 80% 이상이 미국하고 교역을 더 많이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한 70% 정도가 중국이랑 더 많이 교역한다는 거예요. 와, 거의 정반대가 된 거네요. 네, 그렇죠. 물론 여기에는 그 트럼프 행정부 때 관세 부과 같은 그런 무역 긴장 요인도 작용했다고 칼럼은 덧붙이고요. 교역 파트너가 미국 중심에서 중국 중심으로 넘어갔다는 건, 와, 이거 상당히 큰 변화인데요. 그럼 이런 경제적 변화 말고 외교 쪽으로는 또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나요? 네, 외교 방식의 변화,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다루고 있어요. 칼럼은 미국 외교가 때로는 중국의 좀 공격적인 방식 있잖아요. 왜 늑대 전사 외교라고 부르는 그걸 좀 잘 막아는 것 같다.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아, 늑대 전사 외교요? 네, 그 싱가포르 주재 미 대사관이 올린 소셜미디어 영상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고 또 싱가포르 정부가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 성명까지 냈었잖아요. 네네, 기억납니다. 그걸 예로 들면서 이런 방식이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에 오히려 좀 해가 될 수 있다. 이런 지적이죠. 미국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그런 가치 외교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겠네요. 그럼 원조 같은 다른 분야는요? 대외 원조 쪽에서도 좀 비슷한 경향이 보인다. 이렇게 지적해요. 예를 들어서 미얀마 지진 피해 때 어. 미국의 지원이 좀 제한적이었는데 그 틈을 중국이 파고들면서 영향력을 넓힐 기회를 잡았다. 뭐 이런 식으로요. 아, 중국이 그 공백을 메웠군요. 네, 그리고 중국이 WHO 세계보건기구에 추가 자금 지원 약속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언급하고요. 물론 미국이 여전히 많은 아시아 국가들한테 중요한 안보 파트너인 건 맞아요. 그건 분명한데 칼럼은 이런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의 실책들이 자꾸 쌓이면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영향력 기반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.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. 교육, 경제, 외교, 원조까지 정말 다방면에서 미국의 그 소프트 파워가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이군요.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칼럼은 결국 단기적인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 변화가 미래 세대와의 관계 맺을 기회를 놓치게 하고 또 외교적으로 마찰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국익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 분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? 이 칼럼은 결국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
미국이 아시아에서 강력한 안보 동맹을 유지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정작 미래 지도자 세대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또 외교적으로 파트너 국가들이랑 계속 좀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과연 지금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. 아,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네요. 네.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는 다 설명 안 되는 그 관계, 신뢰, 매력 같은 요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